쉬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 역설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지.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먹히더라고. 명상도 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너네는 필요가 없는 게 중요하다. 이제 승려들이 출가할 때 유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리라고 하는 계율 조항이 있는데 저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것도 2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안 맞아요, 현실하고. 지금 현실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벌써 안 맞았어. 중국으로 오니까 안 맞아요. 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인도에서 승복은 하복밖에 없었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하복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가 있겠어.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지만 우리는 식기로 먹거든. 이거 손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우리는 국물 음식, 뜨거운 음식이 많았고 걔네는 더우니까 우리는 약간 추우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거고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곡물 수확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타는 작전을 쓴 거고 그래서 국물 음식이 많은 거예요. 수분이 많아. 수분이 많고 뜨거우니까 손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게 식기가 발전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그냥 손으로다가 대충 우리가 그냥 그 깡냉이 같은 거 주워 먹듯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 건조돼 있고 수분이 적고. 그래서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못 지키니까 중국에서 유리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청규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듭니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청규. 청규는 그렇지만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승려들이 출가할 때는 율장에 근거해서 율로다가 받고 사는 거는 청규로 해요. 근데 청규라는 거는 저건 구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전승가가 뭐냐면 지금 이 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가 오케이 하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 백장청규라고 저 백장산에 사시던 회해 스님이 만들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효시인데 보면 웃기죠. 왜? 그 양반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산속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거예요. 그게 저도 가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기도원 같이 산속에서 궁벽한 외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도가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급자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농일치 어떻게 이렇게 약을 파는데 말 같지도 않죠. 왜? 율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고 너네는 정신가치, 수행가치가 중심인 거고 노동은 노동하는 사람이 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루 칼라도 있고 화이트 칼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생각을 잘 못 해가지고 무조건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바로 망하죠. 지금 현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비슷하게 그런 쪽이 강한 거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금융업 이런 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갖고 한번 뒤지게 당한 경험이 있죠. 그 IMF 때 한번 진짜 싹 털렸죠. 그리고 지금도 금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하면 어느 나라를 꼽냐면 영국하고 미국을 꼽죠. 그래서 아직도 런던이라고 하는 게 금융의 중심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영국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게 이제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한테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주도권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도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그냥 전 세계 화폐를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하는 게 달러가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1,300원 가까이 할 거예요.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 전에 1,100 얼마 아니었었어요? 1,150원인가? 그 정도 1,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데 근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10%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도 돈을 많이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이 훨씬 많이 풀었는데?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싶죠. 돈은 더 많이 풀었는데 더 강해져.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돌리면서 그 화폐 가치를 자기가 그냥 다 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죠. 중국은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없는 거죠.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은 뭐 택도 없죠. 러시아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러시아는 자원이 있고 계속 캐면 되는 거고. 걔네도 어떻게 보면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뭔가 한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좀 재밌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 버리니까. 야. 그리고 금융 같은 거 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지금 버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저 어디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늙어가지고.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내나 그 투자 회사잖아요. 그 워렌 버핏은 주가도 엄청나게 비싸. 억 단위야, 억 단위 주가가. 그래서 쩌리들은 주식을 사지도 못하게 안 사는 게 낫대. 안 사는 게 낫대. 그게 생각이 좀 다른 거지. 삼성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다 쪼개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자. 그런 게 이제 삼성의 어떤 방식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싼 작전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런 투자로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발언권이 센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도 당시에 게다가 인도는 먹을 게 많았어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니까 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정신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철학자 아니면은 창의력 좋은 사람들. 한국 사회도 사실은 창의력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한국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쪽에 대한 독립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동아시아는 계속 우리나라 정도 위도에서는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사실은 계속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명상을 가르칠 때도 그 얘기 하는데, 일단은 많이 자야 된다. 많이 자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들어서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쉬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일하고 집중하고 뭐 하는 것보다 멍 때리고 자빠져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신이었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를 용량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뇌도 마찬가지예요. 채우는 게 중요한, 빈 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쓸 수 있는 공간의 효율성이 증대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만약에 1테라짜리야. 1테라를 다 채우면 안 돼요. 다 채우면 이게 돌아가다가 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도 한 90%만 채우거든요, 용량에. 근데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한 50% 이하로 채울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잖아요. 개미랑 벌도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까 노는 놈이 태반이더라. 노는 놈이 태반이더라. 그 노는 놈들이 사실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엉뚱한 놈이고, 그게 이게 한 단계 뛰어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평타를 치는 거고 이 노는 놈들이 가끔 홈런을 하나씩 날리는데 그게 인류 문명사에서 하나를 발전시켜. 엉뚱한 놈, 약간 사이코 같은 놈, 또라이 같은 놈이 세상을 발전시켜. 그래서 저도 공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뒹기져 있다가 그냥 딱 생각나서 그냥 다다닥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술적 사고인데, 예. 뭐 작곡가가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한 잔 빨다가 이렇게 해서 이태백 같은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그냥 슉 하는 거고, 뭐 명곡이 나온 거에 대한 그 뒷이야기를 보고 다 글을 쓸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자기가 뭐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화장실 가서 쓱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다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기본기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 기본기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야. 그 기본기는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박는 거고. 그리고 예, 그래서 꾸준히 해야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만시간의 법칙으로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다 굴한 걸로 밝혀졌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 단계에 점프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빈 공간에 대한 유용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노자의 핵심 사상이 허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 철학이에요. 방은 왜 쓸모가 있느냐?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박공기라고 하는 이 공기는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기가 왜 쓸모가 있냐면 이거는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국을 담을 수도 있고 밥을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유용성 자체를 상실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의 철학인데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데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쉬는 게 중요하다. 쉬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 역설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안 좋아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먹히더라고. 명상도 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는 필요가 없는 게 중요하다. 일단 피로를 풀고 들어간다. 잘 먹혀,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짓눌려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인도만 그랬던 게 아니고 히랍도 가능해요. 히랍도 해요. 그래서 히랍에서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히랍 철학자들이 무슨 노동하고 땅 파고 했느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입만 갖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도 잉여농산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질적인 걸로 한 단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불교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불교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하고 그게 고려하고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고 고려보다 훨씬 약합니다. 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더 저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몽고 같은 나라를 한 40년 가까이 막아낼 수 있고 했었던 그런 외침에서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돌아서고, 그거는 지식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핵심에.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지식인은 다 있지. 하지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이게 당파 싸움이 되는 거고 결국 상대를 죽여요. 전부 다 죽여서 그 집안 자체도 보복할까봐 아예 깨끗하게 죽이는 방식을 쓰거든요. 여자는 안 죽입니다. 여자는 그 승자에게 첩이나 아니, 노비로 들어가요. 더 잔인해.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해. 그렇게 해서 싹실을 말려버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반대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몇 번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당 독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 세력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고려 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해가지고 내가 밀리게 해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출가예요. 출가하면 안 죽여. 출가하면 안 죽여. 그러면 안 죽이면 이 사람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니, 이 사람이 지식인인데 왜 가만히 있어?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있는 거죠. 단 정치판에서 꿍시렁거리면 안 돼.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꿍시렁거리면 안 돼. 그거는 반칙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반칙들을 되게 많이 써.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종교가 면세되는 이유는 정치나 생산 쪽에 대해서 이거를 끊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팔을 뻗으면서 면세를 원하는 거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 지금 과세가 됐지만 종교 단체 과세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니면 아예 그냥 종교적인 일만 해. 그러니까 일본 불교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수익 사업을 안 한대. 지금 한국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편법적인 수익 사업을 해서 이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중심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신도가 줄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본은 수익 사업을 안 한대. 근데 수익 사업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는 생각은 해요. 한국 불교가 사실 지금같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입장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으면 열심히 뜁니다. 망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망하는 거 아니냐. 웃기고 있네. 조선시대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정부에 삥 뜯겨가면서도 그 절을 유지했다니까.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삥을 뜯겨가.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삥을 엄청나게 뜯어가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그 절이 점점 커지면서 유지가 됐어요. 왜? 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적 수익원이 생기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뜁니다. 배가 불렀지. 배가 불렀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로 걷는 그래서 입장료가 없으면 큰절 주지를 시켜줘도 못해요. 능력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못 뛰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제로 재편돼요. 능력제로 재편돼요. 그래서 일본 불교도 상당히 타당한 것 같다. 차라리 저렇게 사업에서부터는 다 손을 떼고 투자나 이런 쪽에서 전부 손을 떼고 그냥 종교에만 몰입하면 그쪽 기술들이 발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는 달라요. 농경문화는 다르고 백장청규에서 그 청규 만들 때는 그건 현재 소속원들끼리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나와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안 통해.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냥 그 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합시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합시다. 그냥 농사 지읍시다. 그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유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저런 백장 스님의 저런 거는 저거는 옛날 인도 같았으면 저거 박살납니다.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저 백장청규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고 그 백장 스님이 말한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는 걸 엄청난 덕목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거는 쩌리의 생각들이거든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밥 깔면서 주경야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경야독으로는 절대 대학자가 못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